11월부터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억제 방안으로 잔금 대출 기관의 상호금융까지 포함시켰으나 풍선 효과가 심각해지면서 이금융권 등에 대한 추가 규제 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입주 계획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늦추는 입주민들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며 내년부터는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 등이 원점으로 리셋될 예정이라 적어도 올해 말 입주보다는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또 한국은행이 결정한 금리 인하 효과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더 심화될 수 있고 대출 절벽 상황이 내년 1분기까지도 지속될 것이란 의견입니다. 또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둔촌주공 대출 수요 급증 우려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 완화 없이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집단대출 기관으로 선정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일부 대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과 단위농협이 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하나은행도 개인들에게 유선으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최대 4% 중반까지 예상되지만 정확한 건 미정이라고 합니다. 잔금 대출은 무주택자 기준 LTV 70%까지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에 결정되는 금리는 대출 신청자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 입주는 11월 2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예정됐으며 적어도 올해보다는 내년 초가 대출을 받기에 더 쉬울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한 입주 예정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셋집이 빠지는 날짜가 12월이라 바로 입주 예정이었으나 내년 초까지 입주를 미루고 더 지켜볼 예정이라며 내년 초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가 리셋되면 더 높은 한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은행들은 올해 연간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선 주담대 조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한시적인 주담대 중단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둔촌주공 입주 관련 대출 총액이 3조 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역대 최악의 가계부채 상황에서 금융권의 대출 규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서 DSR 관리 계획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고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DSR 규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 3,387억 원으로 여전히 매달 3천억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1금융에 이어서 2금융권도 대출한도 등이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수도권 금고별 대출 물량을 70에서 80% 수준으로 줄이고 보험권은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으며 새마을금고와 보험사 등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제2금융권 가계대출 점검회의 등에 이어서 조만간 금융위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또 진행합니다. 당국은 1금융권 대출 규제로 나타나는 2금융권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전 금융권의 효과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적극 이어갈 방침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가계대출이 2천억이나 증가하면서 당국의 집중관리 금융사가 됐으며 수도권 개별금고에 대한 대출 총량 관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서 집단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가 늘었다며 수도권 특정 금고에 집단대출이 몰리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개별금고의 대출 물량을 기존 목표치의 8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금감원은 개별금고 물량을 구체화하고 각 금고의 목표치 준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험업계 상황도 풍선 효과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에 이어서 NH농협 손해보험도 주담대를 한도 소진으로 중단했고 대출심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신규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생명도 생활안정자금을 제외한 신규 주담대를 받지 않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1주택자의 처분조건부 대출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보험업권에 대해서 차주별 DSR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은 DSR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차주의 DSR 50%는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내어줘야 하는 비율은 아니라며 다만 최근 금융당국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총 50조 원 정도로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도 최근 2달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올해 남은 기간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보험사도 나올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대치로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억제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경기 침체와 양극화 등 영향으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무리해서 대출받은 영끌족들이 코너로 몰리고 있으며 대출 빚을 갚지 못한 매물은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8,635개로 집계되면서 해당 통계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주담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8월 중순부터 8만 건을 넘어섰고 DSR 2단계가 시행된 9월 들어서 매물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은행별 대출 억제 방안까지 시행되면서 매수자들의 주택 구입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매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7월 8,958건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8월에는 6,234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9월 거래량은 2,556건으로 남은 신고기한 감안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하됐어도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매수를 주저하는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도 2025년 부동산 전망을 통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로 매입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도 거래량 등이 회복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역대급 가계부채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완화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내년부터 규제가 더 강화될 예정이라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국내 은행권에서 깡통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1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B국민과 신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 등 5대 금융사의 무수익 여신이 총 12조 3,313억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20%에 해당하는 2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무수익 여신은 금융사들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진 악성 채무를 의미하며 3달 이상 연체된 대출과 채권 재조정 또는 법정 관리와 화해 등으로 이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여신들도 포함됩니다. 금융사별로는 KB금융의 무수익 여신이 4조 1,708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신한금융 2조 7,306억 원과 하나금융 2조 1,266억 원, 우리금융의 무수익 여신도 1조 8,43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은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 여파와 함께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 등에서 지원하던 정책이 중단되면서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있고 기초체력이 약한 차주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던 대출 만기 연장 등이 작년 9월 종료됐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던 금액이 작년 6월 기준 76조 2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과거와 같은 저금리 시대는 없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고 국내외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부실 폭탄 확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제로금리 시절부터 폭증해온 대출이 쌓여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기대만큼 완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